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선택적으로 좀 집중을 하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 패드 의장 교체. 패드 의장 교체가 되면 금리 인하가 이제 지속될 것이고, 또 고용 둔화라는 게 이제 포인트 기저에 깔리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선거가 6월에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6월에 있다는 말은 그 전에 어떻게든 아까도 말했지만 코스닥을 띄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 선거 테마주를 하라는 건 아니고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권별로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봤을 때,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나왔을 때, 시장은 다 올랐다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이 다 올랐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도 보면은, 코스닥이 굉장히 부진했고, 그때도 비슷했어요. 2020년에도 비슷했지만, 그때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을 때,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안 올랐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제 그때 셀트리온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고, 자, 지금도 이제 그렇다는 건데, 그냥 이건 이제 참고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국민 성장 펀드라는 걸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백신 이렇게 이제 돈을 투자를 할 거다. 그런데 보면은 AI하고 반도체에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바이오 백신 이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뭔가 이제 그 돈을 많이 집행할 거라는 거, 관련 기업들을 키워줄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다 알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더 체크를 해 보자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활성화를 했을 때 이제 보면은 빅 ETF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성과는 좋았다. 빅 ETF가 이제 성과가 아직까지 안 좋은 이유는 보면은 여기 빅이 뭡니까?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인데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전부 다 바이오를 빼고 전부 지금 다 죽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데 이 아문디 필승 코리아 펀드는 사실 처음부터 이제 잘 나갔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거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들이 많이 오르면서 이렇게 성과도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들 투자를 하는데 시대적인 흐름도 같이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빅 같은 경우는 바이오하고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컸고 인터넷 게임도 2021년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어떤 좋다는 거고 중소형주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보면은 상대 강도나 여러 가지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을 비롯해서 코스닥 중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선택을 하되 지금 높이 올라간 걸 선택을 하면 안 되고 바닥에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거. 그래야지 지금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좀 덜 떨어지고 회복력이 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마진을 좀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떨어지면 더 사면 돼. 자, 그런데 고점 위에 있는 거를 떨어지면 더 사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걸 좀 우리가 사자. 그래서 그리고 또 타이밍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랠리는 대형주보다 짧고 굵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정도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면은 한 7, 8월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상반기 내로 상반기에는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되 중소형주는 원래 이제 워낙 등락폭이 크니까 대형주하고 다르게 그렇죠 크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KB증권에서 나온 리스트인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보면 또 그리고 보면 중소형주 아닌 것들도 있어. 왜 이게 중소형주냐? 알테오젠이 중소형주입니까? 시가총액이 20조나 되는데. 27조잖아요, 27조. ABL 바이오도 10조 가까이 되는데 중소형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제 코스닥에 있는 것들까지 그냥 다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제가 옆에 보면 점을 찍어 놨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놨어요. 점 찍어 놓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얘들은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다. 제가 차트 다 살펴보고, 지금 다 점 찍어 놓은 애들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니까 얘들은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닐까. 그리고 얘들 중에서 이제 업종하고 그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거 살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사실은 제가 차트를 다 봤습니다. 다
다 봤는데 뭔가 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도 그래서 조금 애매하거나 부담스럽거나 너무 고점이거나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쭉 봤을 때 실적이나 이런 걸 빼고 업종 빼고 차트를 봤을 때 점 찍은 애들 외에는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산다면은 뭐 나머지 애들도 오른 애들도 있겠지만 점 찍은 애들은 그래도 뭔가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종목들이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미 올라온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뭔가 확인된 종목들, 뭔가 이제 오르고 있어가지고 근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뭔가 보증할 수 있는 애들, 뭔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종목들을 주로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들을 그냥 리스트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좀 의외였던 게 여기 나노라는 종목이 있는데, 야, 시가총액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890억이었네요. 이 리포트 나올 때는. 지금 이제 한 1200, 1300억 정도 되는데, 저런 기업은 리포트조차도 없습니다. 뉴스 기사도 거의 없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리포트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실리는 거죠, 이런데.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해가지고. 어쨌든 보면은 뭔가 한 번씩 이제 증권사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종목들을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검증된 종목들 중에서도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제가 이제 점을 찍어 놓은 애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이익의 흐름을 봤을 때, 실적 기준 사이클을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대신증권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대신증권 리포트들이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와 이제 부합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대신증권들 리포트나 이제 전망을 좀 실었는데, 근데 이제 회복기에 있어. 이 실적이 막 올라오고 있네? 회복기에 있어. 근데 회복기에 있는 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이미 지금 호황이에요. 주식 기준 사이클은. 이미 고점에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회복기가. 실적 회복기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실적 회복기가 아니라 이 실적 침체기에서 이제 막 올라오다 바닥에 있는 애들. 회복기가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막 회복할까 말까 하는 애들. 그러면은 얘들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이쪽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 더 밑에. 아니면 진짜 암울하거나.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면 회복기 얘들이 아니라 지금은 요 밑에 있는 애들, 유통, 의류, 통신, 건설, 자동차, 철강금속 이런 애들이 이제 회복기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이런 애들한테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방탄 사도 되냐? 조선 지금 들어가면 내년에도 좋던데 사도 될까? 절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누가 제 지인이 물어본다면 절대 물론 오를 수는 있어요. 오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떤 리스크의 어떤 크기를 따져봤을 때 상승의 리스크보다는 하락의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산다면 이 밑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뭐 이익 기여도가 강한 거는 어쨌든 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이런 업종들이 이제 좋은데 이익이 보면은 의외로 이제 철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도 내년에는 이익이 좋아질 거라 그러고 뭐 미디어 교육, 뭐 에너지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죠. 에너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들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좀 됐다 싶었는데 2차 전지들이 이번 주에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은, 이 정도로 금요일 날 제가 딱 봤을 때 이제 그 단기 과매도까지 내려왔길래, 좀 많이 빠졌네라고 싶었는데, 마침 반등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그런데 2차 전지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급하게 올라가지고 조정을 받아야 될 때에 마침 또 미국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 포드와 이제 계약 해지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전체적으로 딱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제 2차 전지주들을 그동안 담지 않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조금 기회가 좀 찾아온 게 아닐까 한번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계속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한 번 더 다루긴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참고로 그냥 이제 수출 개선 및 대형주와 성장주로 그래서 수출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장품 그리고 구조적 성장주, 인터넷, 제약, 바이오, 뭐 2차 정지 뭐 이 정도로 한번 내년 상반기에 관심 가져보자라는데 제가 이번에 실어놓은 거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매출액 전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쭉 있긴 한데 근데도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진짜
뭐 카카오도 사실 지금 위치상으로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나마 지금 고를 만한 게 카카오 정도. 네, 위치상으로. 그렇죠. 이제 다 증가를 한다고 치면. 어쨌든 지금 사실 대형주 중심. 근데 여기 다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대형주에는 진짜 살만한 게 별로 없다, 지금.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앞에 내용들 그냥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장이,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핵심 산업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자는 거고, 이미 지금 우리 하반기 시장, 2025년 하반기 시장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AI도 그렇고, 그 로봇도 그렇고, 그렇죠? 많이 올라왔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항상 그렇잖아요. 주가라는 게 그냥 쭉 계속 성장한다고 해도 선형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요동을 치잖아요. 요동을 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묻는다면은, 저번에는 제가 이제 로봇을 이야기를 했어요. 7월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뭐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겠지만 로봇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7월 이후로 8월부터 9월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그러면 이미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형적으로 계속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뭐 지금 더 간다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선을 따라간다면은 계속 이제 우상이 한다면은 어느 정도 또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생성 AI에 대해서 멀티모달, 그리고 이제 에이전틱에서 피지컬로 일단 결국은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긴 하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전력기기 업체들도 엄청 올랐잖아요. 저는 효성중공업이 진짜 200만 원을 넘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00만 원 넘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한 5월쯤 이제 효성중공업을 10만 원일 때 제가 카페에다가 SP 게시판에 이거 진짜 눈여겨봐야 된다. 이거 전력주 뜰 거다라고 이제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사가지고 한 1년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23년도에는 제가 그때 그 웅달 책방이라는 그 채널에, 거기 가서도 제가 전력기기 사야 된다고 그때 20몇만 원 할 때 같은데 사야 된다고 해서 그때 막 이야기 하다가 이제 저는 그 다음 해에 팔아버렸는데, 팔고 나서도 엄청 최근에 올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전력기기들이 엄청 다 오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카페에 만약에 그때부터 사가지고 10만 원대부터 가지고 있었으면 20배 올랐죠. 2년 사이에. 20배. 정말, 근데 20배 오른 게 저는 오르면서도 물론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그러지만, 이게 정말 맞나? 아마 결국 이게 또 어떤 버블이기 때문에 시장이 버블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요즘도 보면은 그래도 효성중공업 같은 데 들어가서 단타 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들어가면은 장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타 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230만 원, 50만 원까지 가는데 못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보니까 GPU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 나델라가 한마디 해가지고 엄청 올랐잖아요. 전력기기들이. 왜?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발전소의 문제, 전기 공급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GPU는 쌓여있어, 창고에. 미리 공급을 받아가지고. 미리 확보를 해서 쌓여있는데,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도 다 지어놨는데, 뭐가 안 들어와? 전기가 안 들어와. 결국은 쓸모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 밥을 지으려고 쌀도 구해놓고 다 이제 재료도 다 준비해놨는데, 불이 없어. 그렇죠? 가스가 없어가지고 밥을 짓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전기가 중요하니까 전력기기들이 많이 올랐다. 자, 그러면은 그 전기 공급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전기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발전소를 지어야 돼. 그럼 발전소를 지어야 되면은 어떤 발전소가 빨리 지을 수 있습니까?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태양광하고 그다음 풍력이 빨리 짓습니다. 그나마. 특히 미국은 그냥 사방에 쫙 깔면 돼요. 그럼 태양광을 깔고 거기다 뭘 또 배치합니까? ESS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ESS 수요가 엄청나게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ESS 관련해가지고 수주를 계속 하잖아요. 아마도 태양광하고 ESS, 친환경 에너지를 미국에서 엄청나게 깔 수밖에 없다. 그럼 원자력 지으면 되잖아. 원자력이 효율이 높은데. 원자력 하나 짓는데 10년 걸려요.
지금 당장 5년, 10년 안에 AGI 만들고 지금 벌써 AI 경쟁 다 끝날 판에 지금 전기 없는데 1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짓고 있겠습니까? 물론 원자력은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는 태양광하고 그다음 ESS 쫙 깔고 그다음 풍력을 돌리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친환경 에너지 가격들도 지금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2차전지 쪽을 주목하는 것도 전기차가 아니라 ESS 시장이었잖아요. ESS 시장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전력 공급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원자력이 아니라 태양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전을 짓고 뭐 그렇게 발전소를 LNG 발전소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대체해 나가겠죠.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이 많이 깔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계속 참고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확률. 결국에는 어디를 투자하든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요즘에도 저는 이제 제가 집중하는 게 계속 이제 손실을 보지 않는 거, 계속 이제 확률을 높이는 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자, 그럼 확률을 높이면 어떤 걸 높여야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뭐 전망도 좋다는 가정하에 딱 봤을 때 그러면 일단은 자, 제가 일부러 이름을 가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자료 집에는 없는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차트 사고 싶습니까? 팔고 싶습니까? 왠지. 보면 왠지 막 엄청 떨어져가지고 바닥에서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 엄청 떨어져가 쌍바닥 찍고 왠지 올라갈 느낌 같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사실 지금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이거 떨어지다가 올라갈 것 같나요? 지금 보면은 이게 MACD도 왠지 골든 크로스 나올 것 같고 좀 더 올라가면서 이거 검은색이 51선인데 51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차트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이거 왠지 지금 사면은 왠지 이거 주봉으로 이제 땅바닥 찍고 올라간 느낌 막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건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추세선이 지금 딱 하나 추세선 돌파당하고 지금 왠지 횡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 추세선 돌파당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추세선이 돌파당하면 추세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데, 자, 이게 어떤 차트냐? 이거 사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뒤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뒤집어서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그러면 이걸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숏을 쳐야 된다는 거죠. 공매도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지금도 이거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이러 올라갈 것 같은데 왠지 제가 봤을 때 한 가봐야 51선까지 못 가거든요.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오르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엄청 오르다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실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뒤집어 놓은 건데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신호가 떴다는 겁니다. 중기 신호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고 싶다, 이 차트를 보고 사고 싶다고 느낌이 들면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그 차트가 그 차트인데. 예. 그리고 이거는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지금 이거는 뭐 200배 넘게 오르죠. 그 지금 보면은 추세가 완전 꺾이진 않았지만 왠지 이것도 더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왠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사면 안 되죠, 사실. 권하지도 않지만. 지금도 이것도 보면은 MACD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명신산업인데 이것도 뒤집어 놨는데 이거는 명신산업은 지금 쭉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였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쭉 떨어지다가 추세가 지금 이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도 이제 종목들을 많이 신어왔는데, 지금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뒤집어 보거나 똑바로 보거나, 그러니까 뒤집었을 때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걸 사면 안 되고, 뒤집었을 때 위에서 고점 찍고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된 거.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번에 그 그룹주 이야기 할 때, 두산 테슬라가 있었죠. 두산 테슬라에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꺼놨습니다.
추세선을 이때 껐을 때 한번 추세선을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2달 동안, 지난 7월이었으니까 7월부터 4달 동안 2배가 올랐습니다. 추세선 돌파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LG그룹주들이 그때 이야기할 때도 LG그룹주들이 대부분 지금 추세선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가 추세선을 돌파하기 직전이거나 돌파한 직후였어요. 7월달이. 그때 LG에너지솔루션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거의 지금 이렇게 있다가 세미나 끝나고 나서 7월 중순 이후로 8월부터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배 올랐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추세 돌파하자마자. LG화학도 이때 세미나 할 때 한 번 이 장대 양봉 나오면서 추세선 돌파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지고 장대 양봉 터지고 나서 이렇게 추세선 2배 올랐습니다. 로보스타도 그때 당시에 추세를 돌파 막 하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로보테마주도 뜨면서 로보스타는 4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뭐 LG전자, LG생활건강, LG이노텍, 헬로비전들도 있는데 이거는 차트들이 많아서 그냥 생략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다 추세가 비슷해요. LG그룹주들이 그때 당시에 LG그룹주들이 전부 다 하락하다가 추세가 꺾이고 있는 지점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추세가 완전 반전을 하면서 지금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건 쉽게 꺾이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추세 꺾이고 있었고 그리고 추세가 꺾이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한번 제가 카페에다가도 SP 게시판에다가 에코프로비엠이랑 제가 이거 사실 이 자료 만든 거는 이 추세 제가 종목 조사를 다 하는 거 11월 달부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2달 가까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 그룹,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의 관련주들이 추세가 다 꺾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또 급등이 나와버렸죠. 그렇지만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조정기로 접어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가 꺾이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고 나서 뭔가 재료가 터졌다는 거예요, 다들. 재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높은 곳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쫓는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은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는 거. 특히 중소형주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찾은 게 한 350개 넘어요. 근데 350개를 내가 다 정리를 일일이 할 수가 없는데,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물론 일부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한 거 요번에 세미나 때 하려고 다 실어놨습니다. 사실은 뒤에. 예, 그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좀 하는 게 지금은 전략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오르잖아요. 바닥에서 지금 추세 꺾여가지고 올라오는 것들 중소형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대형주 주봉으로 보면 지금 안 좋아요. 지금 대형주 사는 타이밍 아닙니다. 지금 보면. 중형주는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여기 지금 긴가민가해. 그렇지만 소형주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주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형주는 애매하고 대형주는 사면 안 되고, 그렇지만 소형주는 지금 타이밍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제가 안 좋은 업종들은 다 지웠습니다. 그냥 빼고, 그냥 시간 관계상 이제 어차피 뭐 안 좋은 거 볼 필요 없으니까, 섬유, 의복, 의류 업종도 지금 나름대로 괜찮고, 예, 종이목재. 근데 사실 종이목재는 종목들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종이목재도 이제 나름 괜찮아요, 차트는. 자, 그래서 제가 뒤에 부록에다가 이 종목들을 다 실어놨어요. 부록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실었는데, 뭐 보면은 이제 섬유의복에도 FNF, LNF, 뭐 한세실업 이렇게 쭉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주가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고, 마찬가지로 종이목재도, 근데 사실은 종이목재는 뭔가, 그게 없어요. 재료가 없어. 주가가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지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안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 왜?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은 인기 투표예요. 근데 이 종이목재는 뭐 이슈, 그러니까 뭔가 이제 테마성 이슈가 아니면은 사실은 오르기가 좀 힘든 업종인데 어쨌든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제가 실어놨고요. 자, 그 다음 화학 업종도 보면은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화학은 왜냐하면은 이제 2차 전지도 화학이고 뭐 여러 가지 화학 기업, 반도체 소재 기업들도 화학이고. 자,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더 갈 만한 위치에 있는데 화학 기업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화학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는 순수 화학.
반도체 소재들도 반도체 소재도 포함되지만 순수 화학 기업들한테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제약도 보면은 이제 한 차례 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데 제약도 보면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알테오진의 이런 이제 기술 수출로 이제 뜬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전통 제약 회사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바닥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비금속도 보면 지금 딱 MACD가 골든크로스하고 RSI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근데 비금속이 이제 얘가 자료 만들고 있는 시점에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도 보면은 지금 다시 이렇게 중형주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장비는 제가 싫어하는데, 운송장비로 보면은 사실은 이걸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은 안 들어요. 차트를 보면 왠지 이제 MACD가 데드크로스 나고 지금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왠지 잘해봐야 횡보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운송장비에 그러면 뭐가 있느냐. 보면은 운송장비에 현대차도 있지만 중공업, 현대중공업, 기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조선하고 방산도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운송장비는 지금 약간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이런 대원광업을 비롯한 밑에 작은 중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어쩌면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기기도 보면은 이제 좀 올라오다가 이건 눌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나쁘진 않은데, 그 다음에 건설도 보면은, 이것도 좋다고 싶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가더라고요, 건설. 근데 이제 제가 건설업은 요번에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건설 쪽도 나쁘진 않다. 오히려 지금 건설 업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건설업 주가는 오르는 거죠. 운송창고는 이제 그 해운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항공도 포함되는데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도 보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통신은 SK 통신 3사하고 그 다음에 KT 클라우드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업도 지금 보면은 올라왔지만 지금 조정을 주면서 강한 모습, 강한 흐름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IT 서비스도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실어봤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뒤에 다 실어놓긴 했는데 그 종목들을 뭐 이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차트하고 실적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는데 운송 창고 코스닥의 창고도 나름대로 운송 쪽 괜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섬유 의복 이쪽이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지금 계속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 화학은 지금 조정을 받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화학은 순수 화학도 있고, 2차 전지도 화학이고, 반도체 소재도 화학이고, 좀 섞여 있습니다. 자, 코스닥 비금속은 조정을 지금 받고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금속은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코스닥 전기전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정밀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오락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사실 코스닥 오락문화 이런 거 이제 지금 많이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업종 섹터 한번 살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2차 전지 쪽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2차 전지 쪽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차 시장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결국 ESS 시장의 성장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2차 전지들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7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올랐고,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 건 5월 말부터 올랐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2차례 정도, 일봉상으로 2차례 정도 오르고 조정을 받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조정받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조정이 한 달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지금 시기에 그냥 분할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 제가 그러면은 왜 2차 전지들의 어떤 상승을 생각을 하느냐. 일단 ESS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광물 가격 상승세가 이제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급등을 했을 때도 코발트 가격 상승,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LG 엔솔 이슈 터지면서
SK온도 계약 해지당하고 LG엔솔도 지금 계약 해지당하면서 전기차 시장 이제 캐즘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지금 훅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 시기에 한 달 정도 조정받는다고 보고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다면은 뭐 한번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광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는 광물 가격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자재 지수가 지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물 가격 상승세도 지금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미 광물 가격들 다 바닥 찍었고 지금 상승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양극재 수출 가격 추이를 보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출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세계 1위의 리튬 회사에서 내년에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면 양극재 출하 가격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수익성 좋아지고 결국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수익성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광물 가격 올라가면 2차 전지도 좋아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의 수요는 좀 떨어지더라도 ESS 수요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제 밸류 체인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그 종목 서치해가지고 쭉 다 나온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 쪽에 이제 나온 거, 증권사 쪽에 나온 거랑 좀 겹치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업종은 다양해요. 업종은 다양하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다가 사업 내용, 투자 포인트 이거 이제 다 정리를 해놨는데, 100% 다 맞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100%는 정확한 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일단은 다 해놨는데, 보면은 이제 뭐 삼성 SDI나 퓨처 에코 프리미엄을 비롯해서 뭐 쭉 다 나와 있는데, 뭐 WCP나 뭐 이제 신흥 SNC 이런 거는 바닥에서 기다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딱 이런 거예요. 쭉 추세가 있었고, 이제 여기서 한번 추세 뚫고 나오고, 눌림 주다가 51선 뚫고, 100일선에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많이 빠져봐야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SDI 같은 경우는 종가가 뭐 27만 9,500원, 뭐 28만 원이라고 본다면은 많이 빠져봐야 지금 21만 원, 아니면 25만 원 이 정도 선이라고 이제 보면은 뭐 10%, 15% 정도 조정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눌리고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 조정을 받는 단계고, 사실 보면은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RSI도 지금 이미 과열을 갔다가 한번 이제 위에 한번 치고 나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RSI가 좀 내려와가지고 다시 한번 꺾일 때나, 어쨌든 지금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이제 지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내년 하반기를 본다면 2차 전지가 괜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차트 뒤집어서 봤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많이 빠져도 지금 여기 14만 원대까지, 뭐 14만 원 그러면은 지금 19만 원이니까 한 25% 정도 추가로 조정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한 15만 원에서는 무조건 다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조정받는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요 소재들, 양극재, 그다음에 응급재,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기타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게 폐배터리 관련주잖아요. 이런 거 보면 추세를 이제 이탈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느릴 수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소재 기업들 외에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닥 찍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져도 크게 안 빠질 거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한 6개월,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내년 겨울까지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아까 전에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그 외에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것들 고점에서 지금 왠지 불안하게 그런 거 사가지고 가지고 있느니 그냥 이런 거 마음 편하게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은 충분히 수익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부품하고는 로보틱스인데,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제가 종목 서치를 먼저 쭉 했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막 하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관련 이제 리포트를 막 찾아보려고 막 뒤졌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 리포트가 하나도 없어. 거의 없습니다, 진짜. 딱 하나 겨우 찾았는데, 그것도 뭐, 부품 이야기는 거의 없고, 뭐, 타이어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 와, 진짜 이거 보면서 진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은 바닥이구나. 왜냐하면 저번에 7월 달에 제가 2차전지 이야기할 때도 2차전지 리포트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짜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소외돼 있구나. 그나마 지금 자동차 관련 리포트를 찾아보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로보틱스하고 연결지어가지고,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이제는 로봇 부품 기업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지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이야기하면서도 앞으로 현대차하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연결 짓고, 그 다음에 SDV 쪽으로 연결 짓고. 근데 지금 전통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네. 그렇지만 지금 차는 팔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탄소 중립 폐기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내연차 밀어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또 한번 기회는 오는 거죠.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근데 로봇 시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리포트 보다가, 이게 지금 보면은 중국의 유비테크에서 로봇 만드는 공장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게 뭐냐면, 이거 옛날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1년 동안 나온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이로봇에 보면 영화에 딱 윌 스미스가 이제 그 도망간 로봇 찾으러 막 공장으로 갔는데, 로봇 공장에 딱 들어가니까 로봇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윌 스미스가 가니까 로봇들이 다 슬슬 눈치 보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 이제 유비테크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중국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중국을 지금 이제 미국이 때려잡아야 되는데, 중국 지금, 미국도 지금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나중에 피 터지는 전쟁이 진짜 한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로봇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보니까 이제 이런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또 로봇 부품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특히 HL 만도 같은 경우는 좋아요. 차트가 좋고 전망도 좋고 이렇게 또 로봇까지 엮이면 사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동차 부품으로 엮이면서 크게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는데, 지금 왠지 분위기가 또 로봇 부품 쪽으로도 엮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여기 기업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저번에 이제 세미나 때도 그 로봇 관련 기업들 리스트 쭉 드렸고, 제가 이제 SPG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감속기, 결국은 소모품이라서 소모 필요가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 SPG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정리해드렸던 건데, 또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그냥 실어봤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일단은 로봇 기업에 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로봇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나왔던 건데, 전부 다 보면 자동차 리포트에 전부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좀 힘들었는데 찾기가.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자동차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현대차도 떨어졌고 기아차도,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했다는 거죠. 네, 부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관세 문제 해결됐고, 자동차 수요 계속 늘어날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보다는 지금 하이브리드, 그리고 내연기관차 쪽으로 다시 이제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건데, 지금 보면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약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달릴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증권사 제가 하나 찾았는데, 여기 부품 보면은 현대모비스, 위아, HL 만도, SL, S&T 모티브, 롯데 렌탈. 이건 렌탈이고, 밑에는 타이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 찍어 놓은 게 이 정도쯤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 크게 부담 없는 위치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점을 찍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찾은 것들. 제가 이제 종목 서치를 쭉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
물론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부품 관련 기업들 제가 쭉 다 찾았고, 이제 사업 내용들 이제 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서 거의 바닥 제가 다 찍었다고 보고, 바닥에서 이제 턴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턴에서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제는 여기서 더 떨어질 건 없다. 얘들은. 근데 올라가는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종목들 나중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성과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순으로 있는데, 시가총액 너무 작은 기업들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뭐 여기 1000억대 이상 종목들로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복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 넣었네, 이거를.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자동차 시장은 SDV 체제로 가잖아요. SDV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지금 이제 SDV, 그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 이제 테슬라 FSD가 풀렸잖아요. 풀리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가장 큰 이슈는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던, 그 회사가, 현대차 자회사가 이제 42-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42- 이제 남양연구소에서 열심히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테슬라의 FSD가 딱 풀리자마자 며칠 있다가 그 42- 사장이 사임을 했어요. 사표 쓰고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딱 보고 현대차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못 따라간다는 거죠. 기술을 도저히 못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봐야 욕만 먹으니 그냥 중간에 나오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제 42-에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 시연하는 거를 이제 영상을 뿌렸는데, 어쨌든 영상을 뿌렸는데 그 영상이 이제 편집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편집본이라는 건 유리한 것만 보여준다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현대차,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도 괜찮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대차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SDV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유럽에서 전기차 시대로의 이행을 어쨌든 지금 약간 보류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류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에 지금 뭐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지금 기술력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차조차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전기차 시대, SDV 시대를 여는 거를 오히려 좀 딜레이를 시켜야 된다. 더 속도를 늦춰야 된다. 그래야지 그나마 독일 차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유럽 차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고, 현대차도 사실 기술력 격차가 엄청나게 이제 커졌습니다. 사실 2021년도쯤에 테슬라와 그 다음에 독일 3사들, 그다음 현대차들, 일반 레거시 자동차들의 기술 격차, 자율주행 기술 격차가 5년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독일 차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럼 5년 격차를 어떻게 따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막대하게 인력 충원해가지고 그냥 돈으로 하면은 기술을 개발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도요타도 하고 있고, 독일 차들이 엄청 돈을 많이 썼습니다. 진짜 그 엔지니어들보다 그 프로그래머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안 돼. 테슬라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날 확률을 0.00001%를 줄이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100% 안 날 수는 없지만 사고 날 확률 그런 거예요. 지금 현대차 자율주행을 타면은 사고 날 확률이 1%다. 근데 테슬라를 타면은 사고 날 확률이 0.0001%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차를 살 거냐? 똑같은 가격이면. 그럼 100대 중에 테슬라를 타죠. 100대 중에 한 대 사고 나는 거하고 1000대 중에 한 대 사고 나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0.00001%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네,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대차가 될 거라고 믿지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이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대안은, 이거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대안은 그냥 테슬라 FSD 프로그램 사서 설치해라. 그러니까 삼성폰에다가 안드로이드 까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OS 기술이 없다, 못 따라간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현대차 입장에서는 암울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결국에는 그게 이제 그렇게 돼버린다면은 테슬라에서 어차피 소프트웨어를 팔면 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를 차에 설치만 하면 되니까, 예, 그 다음 카메라만 몇 개 달아주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종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한 5년 뒤에는 희망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못하면은. 중국 차들도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중국보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SDV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들이 올라오는 거는 지금 투자를 하는 거지 결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뭘 사야 되느냐? 테슬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산다면 그냥 테슬라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산다면. 진짜 그 격차가 엄청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안 타보면 몰라. 네. 타보면 알아요. 네. 타보면 압니다.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제 로보택시도 타보고 뭐 다 타보고 오면은 다들 그리고 미국 갔다 와가지고 타보고 나서 다 테슬라 주식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진짜 그 0.0001%의 차이가 결국에 이 자동차,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운명을 가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면 그게 명백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SDV 시대에는 하나로 중국 차들, 그러니까 중국 차들 아니면은 결국엔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싸움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HL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딱 봤을 때 그냥 딱 추세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HL 만도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사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서 그냥 분할로 계속 가도 충분히 수익 날 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현대 위아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꾸준히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어요. 11월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올라오잖아요, 계속. 자동차 부품들이 올라온다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걸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뭐 좋을까요? 그렇죠? 반도체 좋아요. 반도체 업종 다 좋습니다. 가격 상승하고. 자, 그렇지만 예. 자, 지금까지 오른 거는 장비.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후공정 소재, 후공정 부품 안 팔렸어요. 네. 지금은 장비들이 계속 좋았는데 이제는 그 키 맞추기가 나온다. 왜냐하면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올라갔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이제 실적에 서서히 반영이 되고, 그다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그럼 소재 기업들도 계속 소재 납품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비주들이 많이 팔리면은 사실 소재주들은 실적이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이 오면은 장비주들이 쫙 깔려요. 그리고 장비를 깔고 나서 이제 테스트 생산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납품을 할 때 장비주들이 그럼 장비만 납품을 하느냐? 정품 소재들도 같이 납품을 해요. 장비 회사들이. 그러니까 소재 회사들의 소재를 처음부터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진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소재 기업들한테, 소재나 부품 기업들한테 발주를 넣어가지고 그 2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2025년에는 지금 장비주들이 그래서 많이 올랐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소재주들, 부품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덜 오른 소재 부품주들이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게 실적에 반영되는 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리기판도 한번 그냥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 그 생각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세대 기판으로 이제 유리기판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지금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떴다가 하락했다가 막 그러긴 한데 유리기판은 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테마다 반도체 업종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소재 부품 뭐 장비 기업들 리스트인데 참고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찾은 거. 또 위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밑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 찾아봤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실적만 잘 올라와 준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비주 중에 하나 뭐 덜 올라온 거긴 한데, 인텍 플러스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딱 보면은 저항 맞고, 추세 저항 맞고, 여기 이평선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면 이제 뚫고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눌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크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추세 돌파해가지고 지금 100일선, 그렇죠. 주봉 100일선 저항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공략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는 굉장히 지금 범위가 넓잖아요.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보면은, 지금 어쨌든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비중은 낮은데, 그런데 뭐 알테오젠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술 수출하는 회사들, 그쵸?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테크죠. 바이오테크들은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또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많이 못 올라가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제가 이제 이거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워낙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넓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센스나 이제 인바디 이런 것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거고. 희한하게 보면은 저번에 세미나 때도 제약 바이오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미약품이었나? 유한양행이었나? 하여튼 뭐 그거랑 이제 뭐 HK 이노에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뭐 HK 이노에는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뭐 CGN 같은 경우도 보면 CGN은 진단 키트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나머지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거나 아니면은 조금 애매하거나, 그러니까 올라왔거나 아니면 더 바닥을 더 다져야 될 것 같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가질만 한데 너무 오른 게 많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너무 올랐어. 대부분. 네.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제약 바이오 쪽은 하나씩 이제 이런 거 알테오젠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의 문제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다가 뭔가 이제 파이프라인 하나 터질 때마다 이제 이슈가 있으면 또 올랐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 잡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달라요. 보면 제약 뭐 이거 체외 진단, 그 다음에 이거는 제약,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신약 개발, 그렇죠. 의료 장비 영상. 다 이제 제약 바이오로 분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을 다 다지고 있긴 한데, 그게 시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봤을 때 한 100일선 이걸 넘어섰다 그러면은 이제 추세 전환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 추세 전환에. 그러니까 추세 전환 한번 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추세를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100% 제가 정리한다고 정리한 건데,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약 바이오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딱 찾아봤을 때 이번에 종목 서치를 했을 때 바닥에서 기고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을 봤을 때 자동차 부품하고 제약 바이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것도 편집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건 JW 중외 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10월 말에 찾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알파벳 순서대로 찾다 보면은 제 알파벳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히읗이 제일 늦게 확인하는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그래서 한 10월 말부터 거의 2달 동안 작업했는데, 그때는 아마 이쯤이었을 거예요. 막 돌파를 했을 때. 그런데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들. 안국약품도 보면 쭉 해서 지금 추세를 이제 막 벗어나고 있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리포트도 잘 없어. 예. 근데 이제 JW 중외제약 저런 거는 이제 막 병원에 닌거 맞을 때 보면 닌거에 JW 중외제약 뭐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이나 뭐 그런 쪽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텍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의약품이나 전통 제약사들은 지금 바닥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다가 지금 턴 어라운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안전하게 좀 더 먹는다면은 급등하는 바이오텍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방 뭐 20, 30% 먹겠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 그냥 좀 더 기다리면은 20%씩 가요. 그냥 이런 거에서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게 지금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화학산업. 화학산업은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신문 읽기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나오잖아요. 구조조정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조조정하고 감산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수익성이 나아지는 거예요. 가격이 좋아지는 거고. 결국에는 구조조정, 뼈를 깎는 고통. 물론 이제 거기에 소속된 이제 그 근로자들은 물론 누군가는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되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이제 회사를 위한 거니까. 회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니까 생존의 길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업종이 바닥을 완전 찍었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미 근데 주가를 보면은 올라왔어요. 네, 화학기업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조정 이야기가 이미 있을 때부터 이미 서서 이제 이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근데 이런 가격들을 보면은 HDP나 PP나 이런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아직 좋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수익성 개선의 어떤 의미들 그런 행동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시장에서는 바닥이 많이 왔다고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YTD로 보면은 LG화학은 이제 2차전지로 분류가 되니까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오시아인은 이제 태양광이고, 그다음에 효성첨단 소재나 코롱인더 이런 거는 지금 YTD로 봤을 때 50%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화학 업종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탔지만 은근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2배, 3배씩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2배씩 올라가고 하이닉스 3배, 4배 올라가고 그런 것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것만 보고 이제 그런 데 뭐 쫓아가는데 오히려 이런 데 이제 기회를 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또 봤을 때 화학 기업들도 이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물론 좀 올라왔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다. 투자할 만한 어떤, 위험 부담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많아요. 화학 기업들도. 그렇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롯데정밀화학도 이제 대표적인 화학 기업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롯데정밀화학도 지금 보면 바닥 찍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일선 넘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 받다가 좀 더 가면 탄력 받으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마찬가지로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전고점 뚫으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올라오긴 했지만 또 여유가 더 있다. 과거에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간 거에서 요 위에서 막 서로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믿고 막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바닥에서 사야 돼요, 지금. 소프트웨어, 게임, 미디어, 엔터. 이것도 참, 진짜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쵸. 2000년, 2021년, 2020년, 2021년도에 한창 이제 피크 치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재밌게 표현을 해놔서 가져와 봤는데, 네이버, 넷마블, 뭐 하이브나 SM이나 그 다음에 W 게임주 뭐 이런 것들은 좋고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어렵다, 안 좋다. 회사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회사마다 다르겠습니까? 업종 그냥 다 업종 따라갑니다. 차트 보면 다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거의 역사적 최저 부분이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미디어 엔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송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 진짜 대박을 치고 우리나라 K 드라마가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글로벌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고 그다음 K 한류의 중심이고 뭐 넷플릭스에서 지금 한국 드라마 회사들을 제일 잘 쳐주고 그다음에 막 서로 모셔가려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 콘텐츠 회사들 엄청 잘 나가겠네 주가. 실제로는 주가는 완전 바닥이죠. 바닥 엄청 기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이제 영화가 요번에 이제 CJ CGV 근데 CJ CGV가 영화 지금 넷플릭스 때문에 영화 산업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영화 업계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손님 없어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래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힘들다 진짜. 넷플릭스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주가를 딱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J CGV 저도 이제 이거 조사를 하면서 CJ CGV 주가를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바닥에서. 진짜 가장 큰 피해자였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CJ CGV 그 전환사채까지 받았는데
물론 이제 전환사채 받으면서 그 전환가의 그 보증은 받지만 저희 주가가 올라가면 더 좋긴 하죠. 어쨌든 예,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2025년 초부터는 많이 좀 전체적으로 암울하지만 이제 진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요번에 뭐 또 아바타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박스 오피스에 여러 그때 영화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화관 쪽에서도 여러 가지 활로가 있고, 이런 미디어 엔터 쪽에도 지금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A-스토리나 이제, NEW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회사들이 드라마 제작은 많이 하는데 또 그렇게 수익이 또 많이 안 되는 게 또 문제긴 하죠. 대박을 터뜨려도 그 로열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출연료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긴 한데, 지금 이제 거의 바닥권이긴 하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엔터 44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최근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엔터 44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의 바닥 찍고 다시 이제 상승을 노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관련 기업들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 봤고, 다 해봤는데, 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추세 전환돼가지고 한 차례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은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이제 주봉으로 지금 몇 달째 조정받고 있으면 이제 됐고, 여기 이 보라색 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서 이제 M게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자, 추세를 지금 얘도 비슷해요. 그렇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 지금 패턴이 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의류. 의류도 여기 보면 여기는 의류 리포트를 내면서도 미국 관세 협상이 OEM사들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5년 하반기도 이익 회복은 전망하기 어렵다라고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무역이든 한세실업이든 엄청 주가 많이 올랐고요. 특히 영업무역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안 좋다 그랬는데. 자, 그리고 지금 FNF도 그렇고 지금 감성코퍼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류기업이 저번에도 안 좋다 그러고 계속 안 좋다 그러는데 지금 올라온 것도 더 많고, 그리고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이익 계산이 안 좋다고 하지만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의류업종이.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의류업종을 좀 관심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여기 FNF보다 미스토 홀딩스는 예전에 휠라 홀딩스입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한섬 이런 것들은 지금 바닥에서 꺾여서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은근히 많아요. 의류 기업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차트는 하나를 이제 미스터 홀딩스하고 이제 공구우먼이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 미스터 홀딩스도 지금 추세를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고, 공구우먼은 코로나 때 엄청 핫했습니다. 코로나 때. 공구우먼이 왜 코로나 때 핫했느냐? 공구우먼은 빅사이즈 쇼핑몰, 빅사이즈 옷 쇼핑몰이에요.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다들 집에 있으니까 빅사이즈 옷만 입고 있으니까 엄청 그때 핫해가지고 탕장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빠지다가 지금 보니까 딱 전형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패턴. 뭐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한번 조정 한번 주고 이제 쭉 올라가요. 지금 추세 이미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보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상승 패턴인데, 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5월 달에 제가 2000년지 이야기할 때 5월 말에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났다. 이거는 분명히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고 했는데, 이 공구문도 보면 이때 지금 9월쯤인가 그때 장대 양봉 한번 나오고 또 횡보하다가 또 장대 양봉 한번 나오고 또 횡보하고 또 장대 양봉 계속 전형적으로 지금 상승 패턴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류 기업들이 지금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항공사는 그냥 계속 봐야 돼. 항공사는 걸 언제 사면 되느냐? 환율 떨어질 때. 근데 환율이 내년에 저는 떨어질 거라고 이제 한 1,500원은 넘지 않고 내년에 만약에 하락으로 돌아선다고 보면 그때 사면 됩니다. 항공주는. 진짜 항공주는 바닥이에요, 진짜. 바닥을 뚫고 가도 진짜 좀 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출국자 수도 비슷하고, 그쵸? 사람들은 많이 가요. 많이 갑니다. 진짜 공항 가보면은 미어 터지죠. 명절 때 이번에도 뭐 그렇잖아요. 뭐 2시간 전에 오세요 그랬는데 4시간 전에 가야지 겨우 줄 서서 들어가고 막. 그렇게 미어 터지는데도 항공사는 적자입니다. 왜 적자냐? 리스비가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사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리스를 해와요. 리스를 해오면 전부 다 외화 부채입니다. 그냥 이자를 매달 줘야 돼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율이 10원 상승할 경우에 대한항공은 750억, 제주항공은 51억, 진에어 39억, 티웨이는 59억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420원에서 지금 1,470원까지 50원이 올랐어요. 그럼 50원이 올랐으면은 우리는 50원이지만 대한항공은 3,500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지금 1,480원인데 1,420원가 60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4천억 정도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항공사들 엄청 적자 많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계속 신저가예요. 왜냐면은 신저가 가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티웨이 항공은 대명에서 인수를 했는데 대명 선호해서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유상증자를 해서 유상증자 납입일이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이제 4월인가 그럴 거예요. 4월달. 그때 이제 1,180원 유상증자 가액이 1,180원인데 그러면 1,4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한 1,20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에어 이런 것도 지금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공항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공항 가면 사람 많네. 야, 중국에서 무비자 해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 엄청 많이 온대. 그러면 항공주 막 사요. 근데 샀는데 계속 떨어져. 왜 떨어져? 여행객 많고 여행객 사상 최대고 비행기값 요즘에 비싸고 뭐 사람들 주변 보면 다 해외여행 놀러 가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항공주는 환율 오를 때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되고 지금 거의 이제 고점이라고 보면 1,500원이 고점이라고 보면은 내년에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할 거고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봐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딱 티가 나요. 원달러 환율인데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진에어하고 제주항공 주가인데 반대로 와요. 네, 반대로 갑니다. 환율 오르면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들은. 환율 떨어지면 주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환율 보면 된다. 근데 지금 환율이 거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항공주들이 오를 수 있다. 수익 개선이 크게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즐겨찾기 넣어놨다가 이제 서서히 환율도 좀 떨어지는 기미도 보이고 얘들 바닥을 찍고 턴하려고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부를 해봤는데 3부 남았는데 한 5분 정도 휴식하고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